요즘 채널 조회수가 좀 올라간 것 같다고 다들 좋아해 주시는데 사실 지난 두 편의 영상은 조회수가 그다지 좋진 않았죠. 개인적으로는 아마 그 이유가 무슨 예고편 분석이라던가 로다주 복귀 소식 같은 비교적 가벼운 주제가 아닌 또 라이트한 팬들이 보기엔 좀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는 멀티버스 관련 분석이어서 그랬던 것 같은데, 이것 참 안타깝게도 어제 본 다른 유튜브에서 멀티버스에 대한 엄청난 영감을 얻어 또 새로운 가설을 하나 만들게 된 탓에 오늘도 돈보단 연구를 택하게 됐습니다. 참고로 어제 본 다른 유튜버 같은 경우 직접적인 채널명을 언급하긴 좀 그래서 생략하겠지만, 개인적으로는 본의 아니게 선입견이 생겨 다양한 각도에서 생각할 수 없게 만드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다른 마블 유튜브는 정말 아예 안 본다고 해도 좋을 만큼 평소 아예 참고하지 않는 편이고, 주로 유튜브를 본다면 과학 관련 채널이나 역사, 신화 관련 주제를 다루고 있는 채널에서 그 영감을 자주 얻곤 합니다. 왜냐하면 마블 코믹스나 MCU 영화가 실제 역사나 신화, 과학에 기반을 두고 이를 영화적인 허용을 더해 각색하는 경우가 아주 많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 설명할 건 그간 오런 채널 영상 보셨다면 아시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어느 순간부터 MCU에서 계속 언급되고 있는 지구 616이 멀티버스인 것이고, 이 멀티버스인 지구 616이 수많은 멀티버스 중에서도 유독 우리가 봐왔던 기존의 유니버스, 즉 어떻게 보면 기존 프라임 유니버스이자 진짜 신성한 타임라인이라고 할 수 있는 기존 유니버스와 모든 시간과 사건이 매우 흡사하게 흘러갈 수 있었느냐는 것입니다. Our universe is 838, and we've designated yours 616. 먼저 이 같은 부분에 대해 설명하려면 지난 2012년 안톤 차일링거를 주축으로 한 그룹에서 143km 떨어진 거리에 양자 텔레포테이션을 이용해 양자 정보를 전송하는 데 성공했고, 최근인 2022년엔 이 안톤 차일링거를 포함한 3명의 교수들이 이 양자 텔레포테이션의 핵심이 되는 양자 얽힘 현상을 실험적으로 증명했다는 업적을 인정받아 노벨상까지 수상한 적이 있다. 즉 이젠 실제로 우리가 배우고 있는 과학적으로도 이 양자 얽힘 현상과 이를 기반으로 한 양자 텔레포테이션을 증명할 수 있다는 걸 명심해야 합니다. Do you guys just put the word quantum in front of everything? 아무튼 이러한 양자역학에 대해 반대하던 쪽이 아인슈타인 학파였고, 이에 찬성하는 쪽이 보어 학파였는데, 재밌는 건 이 아인슈타인이 양자역학을 정면으로 반박하긴 했지만 그의 일반 상대성 이론과 우주론적 상수 개념은 다중우주 이론이 성립되는데 큰 도움이 됐다는 점으로, 이 아인슈타인과 같은 편에서 양자역학의 확률적 해석을 비판했던 대표적인 인물 중에는 슈레딩거도 존재했고, 그는 고양이를 직접 확인하기 전까진 고양이가 죽어있을 수도 살아있을 수도 있다는 슈레딩거의 고양이 사고 실험을 통해 양자역학을 비판하려고 했지만, 되려 이 사고 실험이 양자역학을 가장 잘 설명하는 대표적인 케이스가 돼버렸다는 게 유명한 일화 중 하나이죠. 점점 과학에 관련된 얘기만 하니까 좀 지루할 것 같기도 한데, 알고 보면 그간 MCU에 이 모든 내용이 다 언급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짧게나마 설명할 수밖에 없었던 것일 뿐, 지금부터는 이 과학과 연관성을 찾을 수 있는 영화 속 키워드들만 빠르게 매치하는 방식으로 좀 더 간단하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먼저 양자 텔레포테이션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다? 양자 얽힘이다. 그런데 이 양자 얽힘이 어디에 등장했냐? 바로 양자 얽힘을 통해 양자 영역에 있던 제닛과 소통한 스캇을 통해 볼 수 있었다. It's incredible. You're linked to Janet. It's quantum entanglement between the quantum states of Posner molecules in your brains. 그리고 이 스캇이 등장하는 앤트맨 프랜차이즈에서 늘 강조되고 있는 게 뭐다? 양자 영역, 양자역학이다. 이 양자역학을 사고 실험을 통해 정면으로 반박했던 게 슈레딩거다. 그런데 이 슈레딩거의 고양이 사고 실험에 대한 내용과 슈레딩거의 방정식에 대한 내용이 언급된 게 어디였다? 양자 영역 속 캉이 사용하던 타임체어 코어에 들어갔던 스캇이 갇혔던 순간. You're inside Schrodinger's box and you're the cat. 또 드라마 로키에서 히우 리메인즈가 연구했던 걸 알 수 있었던 슈레딩거의 방정식, 그리고 이를 통해 휴 리메인즈가 관리하고 있던 TVA 내부의 고양이는 슈레딩거의 고양이를 암시한다는 걸 알 수 있었던 이 장면을 통해서였는데, 중요한 건 정복자 캉 또한 결국 이 슈레딩거의 고양이 그 자체가 되는 곳이라고 할 수 있는 타임체어의 코어 속으로 빨려 들어간 걸 볼 수 있었다는 점이죠. 그리고 이 대사는 물론 Many names by many people. A ruler. A conqueror. 정복자 캉이 이곳에 빨려 들어가는 과정에서 수많은 가능성을 동시에 관측하게 되었고, 그의 시간은 마치 우로보로스처럼 원형으로 흐른다는 점에서 이 휴 리메인즈의 과거가 정복자 캉일 것이라고 예상한 적이 있고요.
또 앞선 영상에선 여러 근거들을 통해 최초로 시간여행을 발견한 토니가 히우리메인즈의 선조일 가능성을 예상한 적이 있는데, 또 어렵게 설명하면 끝도 없이 복잡해질 수 있기 때문에 키워드에만 주목해보자면, 토니가 플랑크 척도와 도이치 명제에 대해 언급한 걸 봤을 땐 보어 쪽 이론보단 아인슈타인 이론 쪽에 더 무게를 실었을 가능성이 높다. Quantum fluctuation messes with the Planck scale, which then triggers the Deutsch proposition. Can we agree on that? Means you're not coming home. I did. No, you accidentally survived. Billion to one cosmic fluke.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만 놓고 봐도 다중우주의 존재에 대해 유추할 수 있기 때문에 수많은 멀티버스에 존재하던 캉의 변종들은 선조인 토니처럼 아인슈타인의 주장을 기반으로 멀티버스의 존재를 파악하고 이동할 수 있게 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유독 이 캉에 의해서 유배당한 히우리메인즈 구정복자 캉만큼은 이시세계라고 할 수 있는 양자역학에 머물던 중 자신이 직접 양자역학을 비판하려고 만들었지만 오히려 이를 증명하는 꼴이 되어버린 무한한 가능성이 한 번에 존재할 수 있는 슈레딩거에 상징한 고양이가 직접 되는 과정에서 이 양자역학의 정수를 깨닫게 되었고, 이 같은 코어에서 탈출하는 과정에선 단순 멀티버스 간 이동만 가능했던 다른 캉들과는 차별화되는 능력을 얻게 되었다. 그리고 이 능력이 지구 616만을 다른 멀티버스에서 분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이제 또 다시 처음에 얘기했던 양자 텔레포테이션으로 돌아와서, 이 양자 텔레포테이션이 기본이 되는 게 양자 얽힘이라고 했는데, 히우리메인즈 구정복자 캉은 유독 양자 얽힘, 양자역학과 인연이 많은 앤트맨과의 만남에서 이러한 기원을 얻게 되었기 때문에 그가 얻은 능력이 양자 텔레포테이션에 대한 것이었을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주 재밌는 건 이 양자 텔레포테이션에서 빠질 수 없는 게 빛, 광자라는 점으로, 개인적으로는 계속 주장하고 있듯 히우리메인즈나 셀레스티얼, 인피니티 스톤 같은 인간의 범주를 넘어서는 존재들은 물론 토니 스타크나 닥스가 사용하는 과학과 마법들까지 모두 그 뿌리는 우주를 가득 채우고 있는 빛 에너지인 코스믹 에너지일 것이라고 예상했기 때문에 히우리메인즈가 양자 얽힘을 기반으로 한 양자 텔레포테이션에 대한 깨달음을 얻는 과정에서 빛 에너지의 사용법을 알게 됐을 가능성까지 예상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양자 텔레포테이션의 아주 중요한 핵심이 보안에 뛰어나다는 것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점이기 때문에 이 시간의 끝에서 홀로 양자 텔레포테이션을 활용해 TVA를 관리하고, 또 다른 멀티버스에선 히우리메인즈가 관리하고 있던 지구 616을 쉽사리 발견하지 못하게 하는 보안적인 측면에서 활용하는 것도 가능했을 것이고요. 최대한 쉽게 설명한다고 하긴 하지만 이게 참 애초에 개념 자체가 엄청나게 복잡한 것이기 때문에 이를 또 영화의 내용과 접목시켜 설명한다는 게 여간 까다로운 게 아닌데, 그럼에도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하게 강조해야 하는 건 이 양자 텔레포테이션이 컴퓨터로 치면 한글 파일에 있던 텍스트를 그대로 복사해 워드에 붙여넣기 하는 것처럼 한쪽에 있던 정보를 다른 쪽에 그대로 옮기는 게 가능하다는 점으로, 이 같은 내용을 생각해봤을 땐 앞선 양자 영역에서의 기원을 통해 단순히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에만 머물러 있던 다른 캉의 변종들과는 달리 양자 텔레포테이션의 묘리까지 깨우치게 된 히우리메인즈 구정복자 캉이 이 양자 텔레포테이션을 이용해 기존에 우리가 봐왔던 유니버스의 모든 걸 그대로 옮겨와 복사 붙여넣기 한 게 이 신성한 타임라인이라고 불리는 지구 616일 가능성이 아주 매우 높다는 겁니다. 또 이게 아주 재밌는 게 뭐냐면, 양자 텔레포테이션이 복사 붙여넣기라고는 하지만 이 텔레포테이션 과정에서 어쩔 수 없는 정보의 변화 또는 손실이 생긴다는 점, 즉 한글에서 워드로 옮길 때도 그 형식에 따른 오류가 생기는 것처럼 그런 어쩔 수 없는 변화가 생긴다는 건데, 이러한 미세한 변화와 손실이 바로 앞선 영상에서도 반복해서 설명했던 지구 616에서 발견할 수 있는 미세한 소품의 차이라던가 예법의 차이 같은 대사 등으로 표현되는 것 같고, You know, it's ancient custom to bow in the presence of the Sorcerer Supreme. Yeah, I'm aware of the customs. 그렇기 때문에 그 기억은 그대로 유지한 채 양자 텔레포테이션 된 호크아이와는 달리 이 지구 616에선 당시 있지도 않았던 앤트맨이 뉴욕 침공 사건 당시 있었던 것처럼 묘사한 뮤지컬을 아무렇지 않게 공연하고 있는 등 미세한 차이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것 같네요. There. Who's that guy? Ant-Man. 같은 의미에서 앤트맨 3편 당시 원래 유니버스로 복귀한 것처럼 보였던 앤트맨이 위화감을 느끼고 있는 것처럼 표현된 것도 그가 히우리메인즈와 같은 경험을 겪는 과정에서 양자 텔레포테이션을 겪게 되었기 때문의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요. 물론 이러한 내용의 힌트를 얻었던 과학 유튜브에선 아직 사람을 양자 텔레포테이션으로 옮기기에는 갈 길이 멀다고 하긴 했지만, 애초에 마법이 난무하는 영화 속 세계관 내에서 그 개념만 과학의 근간을 두고 있을 뿐 이보다 훨씬 진보된 과학을 영화적 허용으로 표현하는 건 애초에 흔한 경우이기 때문에 이 같은 양자 텔레포테이션으로 유니버스를 통째로 복사한다는 것 자체도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보는데,
다만 현재는 정복자 캉을 중심으로 한 플롯이 로다주의 닥터돔을 중심으로 한 플롯으로 변경된 상태인 만큼 이 같은 이론까지 변경될지에 대해선 좀 더 지켜봐야 할 부분이 될 것 같네요. 뭐 이러한 흐름은 그때 가봐야 알겠지만 이에 대한 또 대박 발견을 알려드리자면 이 같은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을 기반으로 멀티버스의 존재에 대해 설명하고 또 앞선 영상에서도 다 설명했듯 어더버스에서 멀티버스를 표현할 때 주목했던 베이글, 도넛 모양의 고리에 대해 설명하는 건 물론 개인적으로 계속 주목하고 있는 빛에너지에 대해 또 드라마 로키에서 볼 수 있었던 스파게티와 현상에 대해서까지 말 그대로 모든 설명이 등장했던 영상이 당시엔 정말 열심히 만들었지만 정말 소수의 인원만이 시청했던 바로 이 영상에서 참고했던 히스토리 채널의 인류 멸망 10가지 시나리오라는 부제를 가지고 있는 둠스데이란 제목의 영상으로 닥터돔으로 복귀를 선언한 로다주의 본격적인 복귀작이 어벤져스5 둠스데이인 걸 보면 로다주의 닥터둠이 멀티버스의 빌런으로 등장하는 과정에서 이미 이전 영상과 이번 영상에서 계속 설명하고 있는 이 둠스데이에 등장한 여러 이론을 기반으로 하게 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What does this lead to? The mathematics says there's a parallel universe on the other side of a black hole. 아무튼 어제 이 같은 발견을 한 이후 정말 이러한 내용을 한시라도 빨리 전하고 싶어 지금 녹음을 하고 있는 이 순간도 정말 마음이 급한데 그래서인지 오늘따라 더 횡설수설한 경향이 있는 것 같긴 하지만 이 정도 분량과 내용을 포함한 영상을 한 사람이 하루에 하나씩 만드는 게 쉬운 건 아니기 때문에 흐름이 다소 매끄럽진 않아도 내포하고 있는 내용의 중요도를 생각해서 좋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영상이 재밌고 유익하셨다면 잊지 마시고 꼭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올원이었습니다.